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실제 수술 케이스, 수술 사례와 함께 코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적으로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분 일본에서 오셨고 미모도 굉장히 예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가 완전히 뒤틀리고 천공도 있었는데 그걸 모르셨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천공이란 거는 증상이 없어요. 네, 일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흔히 어떤 진료를 보러 갔다, 뭐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어요, 뭐 축농증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천공이 생기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후천적인 이유, 즉 수술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분도 역시 다행히 그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수술 때문에 생긴 천공이기 때문에 그 크기도 크지 않아서 이게 그냥 주변부를 같이 수술하면서 메꾸어가지고 천공을 치료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분이 내오는 한 3년 전에 원래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첫 수술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나름 괜찮고 이쁘다고 생각을 했다,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양악 수술을 이제 치료적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코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특히나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코의 기본의 근간이 되는 뼈가 흔들리게 돼가지고 코가 휘어진다든가 아니면 코끝이 떨어진다든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한 2년 전에 양악 수술을 하신 다음에 코가 이제 휘어져가지고 이에 대해서 다시 코질 수술을 또 하셨어요. 오히려 이제 교정이 되지 않고 더 휘어진 그런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양악 수술을 하신 분들은 가장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식 명칭은 좀 어려워요. 전비극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앞니빨 위에 우리가 해골을 보게 되면은, 해골 있죠? 그래서 쭉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휘진 분들도 있고 이렇게 휘진 분들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포켓 사이에 비중격 연골이 이쁘게 아주 똑바로 위치해 있으면 좋은데, 양악 수술을 하시면은 이제 요 전비극이란 게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받쳐주고 있었던 그 뼈대, 그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고 이게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점차적으로 코가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대부분은 코끝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코가 휘었어요, 주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재수술을 하러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정면 사진을 봤을 때는 이러한 코끝이 돌아감에 따라 가지고 높게 형성된 인공 보형물, 즉 실리콘 자체도 오른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휘어지게 돼요. 실리콘이 자리를 잘못 잡은 경우는 실제로 흔치 않고요. 이 자리를 잘못 잡은 경우는 뭐냐면은 비중격이 휘었거나 코끝이 휘었거나 뭐 비슷한 얘기죠. 아니면은 내 코뼈, 즉 미간 사이에 있는 단단한 코뼈 자체가 똑바르게 올바르게 돼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약간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밑바닥이 틀어져 있으면은 처음에는 잘 넣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시당초 수술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수술 전에 CT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 뼈는 가운데 위치해 있는지, 혹은 내 비중격과 코의 전체적인 모습은 똑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런 분들도 지금 얼굴이 비대칭이 다소 좀 존재하기 때문에 코뼈도 사실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거죠. 비중격을 다시 잡고 코끝을 가운데다 했더라도 추후에 실리콘을 다시 넣었을 때 아마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 수술을 할 때는 재수술을 안 할 수 있게 재수술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구축이 아니잖아요. 구축이 아닌데도 보형물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리콘을 다시 쓰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차라리 늑연고를 써가지고 샌드플란트라는 거는 밑바닥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약간 보완해 나가면서 꺼진 부분은 보충해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깥의 외형적인 콧대는 똑바로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늑연고를 이용해서 다 외부 조직, 이물질 같은 걸 다 제거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악 수술 때문에 없어진 전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비중격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장 믿음직한 늑연보를 좀 더 긴 길이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전비극을 대체할 수 있는, 전비극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뼈의 구조물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비중격을 힘있게 연장을 한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잘 주변 조직과 결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뼈가 약간 비대칭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절골로 교정할 거냐, 혹은 단순히 우리가 매부리 제거하는 것처럼 꼭 깎을 거냐라고 봤을 때 이분 자체는 코뼈가 굉장히 넓거나 굉장히 많이 휘어 있거나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갈아가지고 좌우 대칭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즉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나머지 늑연골로 샌드플란트 형태로 변환시켜가지고 그 모양, 즉 어떻습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휘어지지 않게 가상의 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좌우폭도 굉장히 잘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라인이 있고 흔들리지 않게, 그 다음에 넓지 않게 그렇게 조절한 다음에 딱 생착시키면은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너무 높게 형성된 미간을 낮추면서 조금 더 이마로부터 콧대까지 연결되는 어떤 여성스러운 라인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그런 라인을 디자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대 초반에 우리가 여성분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코 수술 이후에, 코 성형 이후에 야각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코의 어떤 기본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변형되는 코를 주제로 알아볼 수 있는,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느 게 수술을 하고 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 계획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댓글 혹은 내원해 주시면은 저와 함께 검사해보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